안녕.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처음이네요. 오랜만에 또 찍으려고 하니까 살짝 긴장이 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몇 번 연습을 해보니까 화질이 좀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말을 주고받기엔 괜찮은데, 수업하기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료를 조금 여러분한테 보냈고, 그 자료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앞으로 또 기말고사에 포함될 범위에서 출제됐던 수능 문제, 떤 식으로 수능이 출제됐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구나 같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앞으로 2차고사 좀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봐야 이렇게 푸는 거구나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긴장이 되긴 해요. 아주 살짝. 영상은 이제 이 위쪽에서 선생님 문제를 풀 거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전체 영상의 이제 아래 부분에 살짝 해서 너무 화면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나오게 할 거예요. 즐거운 생명과학 시작합니다. 빠밤. 네, 제가 쓴 거고요. 다 지워버릴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2018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는 먼저 한번 풀어보고 풀이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와 B의 축작 돌기 일부를, 이게 그림이야, 이게. 표는 A와 B의 동일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내 지점 D1에서 D4까지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문제의 특징은 일단 문제가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야? 어떻게 풀어?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당연히 문제가 길거든. 이렇게. 그죠? 그러나 문제가 길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알았어. 비켜.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길다는 것은 그 문제 안에 힌트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힌트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기 보면 표는 A와 B의 동일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T1일 때 이 멘트는 항상 들어가는 멘트니까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D1, D4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뭐가? 이 표가 그렇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건 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극을 준 지점이 P와 Q 중 하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자극을 줬는지 안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풀 수가 없으니까 또 심지어 1, 2, 3는 이 D1, D2, D3 중 하나래.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나 중요한 힌트를 줬죠. 4는 D4이다. 요 녀석이 바로 여기 D4이다 라는 거예요. 또 흥분 전도 속도는 B에서가 A에서 보다 빠르다. 여러분,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 B보다 A가 느리다. B보다 A가 빠르다. 이런 멘트 빠르게 풀 때 헷갈리면 안 돼. 잘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A와 B의 D1, D4에서의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 이거 뭐, 이 그래프는 맨날 보던 그래프죠. 그죠? 그래프, 이거 문제 풀 때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충 수업 했던 친구들한테는 말해주기도 했는데, 또 그 친구들은 풀어보기도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당황스럽지만, 예.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이 그림처럼 두루뭉술하게 나왔다 그러면 몇 초 동안 어느 포인트 이런 거를 정확히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굳이 이 그래프에서 뭐 이 마이너스 80일 때가 3ms이고 플러스 30일 때가 뭐 이때가 뭐 2ms이고 이때 뭐 1ms 이거를 다 준다라는 건 그 타이밍에 그 값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없으니까 그거 몰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있는 보기를 풀어야 되는데 보기 풀기 전에 문제를 이해하는 거 연습해야죠.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자극을 주게 되면 그죠?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리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감소했고요.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은 이온이 퍼져나가면서 좌우로 번진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좌우로 번질 때 피해서 줬는지 퀴에서 줬는지 모르니까 번질 때 얘가 먼저 도달한 지점은 먼저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늦게 도달한 지점은 늦게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그 말은 먼저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먼저 재분극되고 늦게 발생하면 늦게 재분극된다 라는 거. 예, 모든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말투 왜 이러지? 힌트를 줬잖아요.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저번에 선생님이 살짝 말했지만 가정법처럼 푸는 거야. 가정법처럼. 자, 일단 자극을 어디 뒀는지 모르니까. 그죠? 자, 만약에 자극을 왜 이렇게 글씨가 두껍지? 자극을 피해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극을 피해주게 되면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고 했으니까 D4까지 도달하는데 B가 먼저 도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의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라는 수치를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은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 과분극. 즉 재분극이 끝나서 뭐가 됐다? 과분극이 됐다. 어우, 글씨 어떡하지?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근데 그때 A는 마이너스 70이야. B가 마이너스 80인데 A가 마이너스 70이네. B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먼저 재분극 됐겠죠. 그럼 B는 A보다 먼저 재분극 된 건데, 그러면 A는 B보다 늦게 도착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70이라는 것은 아직 휴지전이, 즉 아직 아예 자극이 도착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마이너스 70 재분극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분극. 근데 아마 이제 아무리 속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휴지전이까지는 아니고 재분극 정도일 것 같아.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P에서 먼저 자극이 발생해서 D1, D2, D3를 지나서 D4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D4가 지금 재분극의 끝인 과분극이 되고 있어. 그러면 B라는 신경세포에서 D1, D2, D3는 이미 뭐가 됐겠어? 재분극이, 과분극이 끝난 상태겠죠. 그죠? 문제에서 1, 2, 3가 뭔지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D1, D2, D3가 그 1, 2, 3에 어디에 매칭이 되는지 안 알려줬지만 값을 보게 되면 심지어 플러스 15, 마이너스 45, 플러스 20 플러스 15, 플러스 20은 물론 탈분극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막 재분극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이 벌써 재분극, 과분극이 끝인데 탈분극이 되고 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의 가정인 자극을 피해줬다. 이거 가정 맞다 틀리다? 이 가정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도 연역적 탐구 방법 보면 가설 설정했는데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설을 수정해야죠. 어떻게? 자극을 어디 줬다? 자극을 Q에 먼저 줬다. 자극을 Q에 줬다. 그러면 자극의 진행 방향이 이게 아니고 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극을 Q에서 먼저 줬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B가 A보다 빠르다고 했고 그러면 D4라는 지점이 D1, D2, D3보다 가장 먼저 자극이 도달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재분극되고 가장 빠르게 과분극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B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B를 먼저 써볼게요. B가 마이너스 80, A가 마이너스 70. 그렇죠? 그럼 B는 한참 여기 아니죠? 한참 재분극이 끝난 이 지점. 네. 이 지점일 것이다. 여기가 D4B. 이렇게. 그죠? 자극을 먼저 받고 자극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끝난 지점. 그러면 A도 마찬가지로 자극이 동시에 이제 늦게 오긴 했지만 좀 늦게 왔고 내려와서 완전 뭐 휴지전이 아니고
마이너스 70mV. 여기가 D4의 A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가정이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으로 자극이 빨리 도착한 건 3, 2, 1 순서로 했고 1이 가장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D4 다음에 D3는 선생님 생각에는 마이너스 45 이 녀석인 것 같아. 왜냐? 마이너스 45가 한 여기 이 그래프 재분극 수준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이렇게 돼야 여기가 D3의 B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럼 플러스 15 플러스 15는 여기가 D3의 A가 되겠죠. 그죠? D3A 여기가 플러스 15 이게 2 이게 4 그죠? 그 다음엔 뭐겠어요? 플러스 20하고 플러스 15가 남았는데 여기 D3가 아까 마이너스 45 너무 위에다 했나? 너무 위에다 했나? 아까 플러스 15가 여기 D3일 때 여기였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15고 플러스 20은 더 위에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가 플러스 15라고 또 플러스 20이라고 칩시다. 플러스 30 아닌데 보기 어려우니까 여기가 이제 D2의 B가 될 거고 그때의 A는 이제 마이너스 65인 여기 D2의 A가 될 것이고 남은 거 하나가 플러스 15가 이제 여기가 D1의 B가 되고 그때는 0,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 뭐야? 반대라는 거죠. 이거 틀린 거고. 지금 쌤 혼자 풀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릴게요. 자, 왜 혼자, 무슨 말이냐? 지금 남아있는 건 3하고 1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쓰면 헷갈리니까. 3하고 1이 남았어. 근데 쌤 방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푼 거였어. 3는 B가 플러스 20이었고, A가 마이너스 65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봤어요. 플러스 20일 때,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정도가 플러스 21로 쳤을 때, 그때 A는 마이너스 65니까, 당연히 B보다 늦게 자극을 받은 마이너스 65니까, 이것은 재분극이 아니고, 탈분극 되는 마이너스 65여야 되잖아요. 그죠? 탈분극. 근데 1일 때의 수치를 보게 되면, B는 플러스 15, 그리고 A가 0이에요. 0. 근데 마이너스 65보다 0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뒤에 있는 자극인데 더 먼저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쌤이 이것이 틀렸다라고 해서 여기를 1으로 하고 여기를 3로 했을 때 보게 되면 여기를 너무 정신 사니까 지워볼게요. 샤샤샥. 다 지워지네. 곤란한데. 괜찮아? 안 곤란. 이런 안 곤란해. 네. 이렇게 오케이. 자, 1일 때 보게 되면 1일 때 B는 플러스 15예요. 내가 좀 여기죠. 여기 이거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1일 때 B는 플러스 15 그리고 A가 0 그리고 3일 때는 B가 플러스 20 A가 마이너스 65 무슨 말이냐? 1일 때 B가 플러스 15라는 것은 둘 다 쌤 플러스 15 플러스 20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더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늦게 자극을 받았으니까 이 플러스 20이 탈분극되고 있는 상태의 플러스 20 즉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플러스 15는 얘는 재분극되고 있는 상태 즉 이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 재분극 그죠? 얘가 재분극되고 있을 때 0이다. 즉 여기 요 정도가 A일 것이고 여기가 지금 우리는 D2 여기 D2 여기가 D2 그리고 플러스 20은 탈분극 여기가 D1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65 D1 와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 그림이 작아서 표현하기가. 하지만 이렇게 흐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늦게 받고 늦게 탈분극되면 늦게 재분극되고 먼저 받고 먼저 탈분극되면 먼저 재분극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가 즉 D4, D3, D2, D1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보기 볼까요? 2는 D1이다. 2는 D1이다. 오, 그죠? 2는 D1이다. 맞죠? 예, 이건 맞네요. 자극을 준 지점은 Q이다. 맞죠? 쌤이 지금 문제 풀 때 Q에서 자극 준 거를 풀었잖아요. P에서 자극을 줬다면 다 여기가 마이너스 75여야 돼.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왜냐? D4가 마이너스 80이니까 1, 2, 3는 이미 휴지전이가 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T1일 때란 말은 뭐냐?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시점. 이 시점일 때 B의 D2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B의 D2에서는 뭐가 일어났대죠? 아까 쌤이 재분극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탈분극은 여기 D1에서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답 뭐예요?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죠? 네, 쌤 정답 모르는데 맞겠죠? 네. 쌤 사실은 첫날이지만 그래도 두 문제 정도는 풀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6분이나 뭐 앞에 소개도 있었죠. 거의 15분 동안 풀었는데 아니 선생님 이걸 이렇게 선생님 푸는데도 15분 걸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말로 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혼자 막 풀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캔버스 너무 확대해서 잠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가야겠죠? 네. 잠시 자르고 가보겠습니다. 카트. 오! 아니야. 잠깐만. 당황했어. 아니, 문제 다 풀어놓고 지금 잘못 쓸었어요. 여기 지금 내가 정신 차릴게, 선생님. 자, 문제에서 기억에서 2는 D1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미쳤나봐. 뭐가 씌었나봐. 2는 어딨어, 2? 2 여기 있잖아. 2는 D1이 아니고 D3죠, 그죠? 아, 이거 틀렸지. 이거 틀렸어. 정신 차려. 이거 내가 미쳤나봐. 여러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뭐야? 그럼 정답은 2번이겠네, 2번. 니은. 2는 D1이다. 여기 왜 D1은 3고 심지어 2는 D3고 이걸 내가 왜 동그라미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쌤 당황했어. 지금 갑자기. 이거 땡, 탈락. 후, 네. 쌤 생각에는 오늘 첫 수업이고, 생각보다 첫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고 해서 두 번째 문제는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고 대신에 선생님이 보내준 파일 PDF 파일을 못 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캡처해서 쌤이 또 다시 이렇게 보냈거든요. 집에 뭐 프린터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프린트해서 옆에 빈 공간에 풀어도 좋고 프린터가 없으면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연습장에 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 강의를 듣기를 쌤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디 생명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색한 거고 이 미흡한 선생님의 가르침에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쌤 성심성의껏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부하고 물어봐야죠. 다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밑에 쭉 가면 유형이 비슷합니다. 이 신경세포에 대한 문제는 한번 봐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또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똑같죠? 자극을 주고 그죠? 자극을 주고 각 지점에서 막전이 값을 나타낸 다음에 이걸 뭐 이렇게 푸는 문제 이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뭐야? 근데 이거 이제 2016년도면 조금 된 문제니까 좀 쉽네요. 이게 갈수록 이 신경의 흥분의 전달 파트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유전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얘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 참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쭉 가면 또 이제 이런 건 좀 쉽죠. 후다닥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막 투과도, 이온.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확대해서 보면, 똑같아. 이건 심지어 2020년 수능 15번 문제네요. 또 자극을 주고, 쭉쭉쭉 문제 풀고 각 지점이 나왔고 대신에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네. 이런 문제
2015년 수능 10번 문제. 확실히 좀 과거 수능 문제 신경 전달 물질, 아니 신경 세포 쪽 문제는 좀 난이도가 다르죠. 네, 단순 암기 종 문제가 많아요. 근데 2020년, 21년 작년 수능 문제 11번. 얘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투과도에 대한 문제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근수축. 네, 근수축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번에 할 테니까, 오늘 강의를 보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신경세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좌절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서 막혔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겠구나. 뭐 그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좀 또박또박 말하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너무 그죠? 너무 일정한 속도로 또박또박 잔잔하게 말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지? 졸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답답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파이팅 있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앞으로 좀 더 활기차게 해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색하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